네, 전선과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전선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고, 그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비슷한 공기의 덩어리들이 모임을 우리가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서 생긴 경계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림을 그려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표면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이쪽이 찬 공기, 이쪽이 따뜻한 공기가 차 있는 따뜻한 공기가 차 있는 이런 공간이라고 봤을 때, 네,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요 하얀색 부분.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띄어서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여기 이 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포함해서 우리가 따뜻한 공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우리가 찬 공기라고 했을 때, 성질이 다른 두 기단, 두 공기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정확하게 요 면이죠. 네, 요 면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와 뭐하고의 선이냐? 전선면과 지표면이 만나는 선, 경계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를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앞으로는 이제 전선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네, 전선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전선을 경계로 뭐가 생긴다? 전선을 경계로 뭐가 생기냐면 날씨가 달라져요. 날씨가 달라지고, 그리고 기온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습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바람의 방향도 달라지며, 그리고 기압도 또 달라진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전선면보다는. 그래서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로는 한랭전선인데요.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을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요. 이 한랭전선은 어떤 것을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차가운 공기가 뭐를 미냐면 따뜻한 공기를 밀어서 파고들 때 생기는 전선을 우리가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랭전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표시는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에서 동으로 편서풍대에 있다 보니까 서에서 동으로 바람이 부는데, 서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동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밀었을 때 생기는
전선을 한랭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위에 있는 그림이랑 좀 비슷하게 그려지는데 찬 공기가 있었던 따뜻한 공기를 밀어붙이는, 그래서 찬 공기 위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로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난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온난전선은 그림은 이렇게 그립니다. 둥글게. 둥글게 이렇게 그리면 그리고요. 이 온난전선은 어떨 때 온난전선이 생기냐면 아까랑 좀 상황이 반대인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올라갈 때 그림을 표시를 해보면은요, 이쪽이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고, 요 위를 따뜻한 공기가 올라갈 때 생기는 전선, 정확히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온난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폐색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배우게 되면 이제 저기압에서 주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저기압에 일반적으로 왼쪽 부분이 한랭전선이 있고요. 오른쪽 부분이 온난전선이 있는데, 두 개의 속도가 뭐가 더 빠르냐면은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빨라요. 그렇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나중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도 표시를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색깔도 표시를 해보면은 빨간색, 파란색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겹쳐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냐면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겹쳐져 버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고 따뜻한 공기가 위쪽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소멸이 일어납니다. 전선의 소멸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은 처음에 왼쪽 그림, 요 저기압 표시해 놓은 거는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냐면은 찬 공기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쪽은 찬 공기가 있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있게 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데요. 이제 구름도 안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구름에 대해서 배웠을 텐데 이 구름이 생기려면은 첫 번째로 가장 있어야 되는 조건이 물론 수증기가 있어야 되지만 그 수증기가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는 상승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닥이 찬 공기고 위에가 따뜻한 공기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가 않아서 여기는 이제 구름도 안 생기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폐쇄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나느냐? 전선의 소멸하려고 할 때, 소멸 직전에 일어나는
네, 일어나는 전선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체 전선인데요. 네, 정체 전선. 이 정체 전선은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주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여름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려보고서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을 대충 이렇게 나눠 보면은요. 요 위쪽은 찬 공기가 있고 아래쪽은 따뜻한 공기가 있어서 여기에서 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밀면서 무슨 전선이 생기냐면 온난 전선이 생기게 돼요. 아까 얘기했었죠. 예, 그리고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들어 올리면서 어떤 전선이 생기냐면 한랭 전선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한랭 전선이. 네,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얘네들이 세력이 일정한 거야. 세력이. 그러니까 힘의 세기가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미는 힘이 비슷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네, 그런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고요. 이 정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초여름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장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장마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속적인 비가 이때 많이 오게 되죠. 초여름에 6월 말에서 7월 그쯤 7월 초쯤에 그때 장마 전선이 나타나면서 많이 비가 오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기단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오는 기단의 이름을 북태평양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기단 같은 경우는 뭐 오호츠크해. 그 다음에 늦 여름에 발생을 하는 장마 같은 경우는 뭐 양쯔강 기단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주로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 이 두 개의 전선이 세력이 비슷할 때, 힘의 크기가 비슷할 때 일어나는 전선의 이름을 정체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비교를 한번 해볼 건데 아까도 이제 그림을 그렸었는데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이 찬 공기, 이쪽이 찬 공기, 그다음에 이쪽이 따뜻한 공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다 보니까 항상 바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항상 공기는 서에서 동으로 이쪽이 서쪽, 동쪽 항상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는데 그림도 이제 그렸는데 경사가 좀 온난전선 쪽에 비하면 굉장히 좀 급하죠.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여기는 급하죠. 그리고 이쪽은 완만한 편입니다. 게다가 찬 공기가 좀 이렇게 빠르게 한랭전선 쪽이 좀 빠르기 때문에 여기 저 기울기 같은 경우는 급하고요. 그리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좀 완만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좀 헷갈릴까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위에 이제 두 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부분이 전선이냐? 네, 이 부분이 전선이에요. 네, 여기는 이 부분이 전선이에요. 우리가 공기를 세로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뭐 좀 3차원적으로 좀 그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둥글게 이렇게 좀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은 좀 이쪽이 둥글겠네요. 이렇게 둥글게 그리면 되고 여기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는 뭐가 좀 급하다? 온난전선이 아니고 한랭전선이 좀 급하게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더 중요한데 구름이 생겨요. 네, 왜 구름이 생기냐면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구름이 생기려면은요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지 응결이 되면서 구름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한랭전선 쪽 보면은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들어 올렸어요. 급하게 위로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는 구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온난전선을 봐도 찬 공기가 있는데 찬 공기를 위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나 구름은 생깁니다. 구름은 생기고. 근데 한랭전선 쪽 첫 번째 그림 쪽을 보면은 기울기가 급하다 보니까 따스한 공기가 급하게 올라가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기고요. 온난전선 쪽은 완만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렇게 넓게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한랭전선 쪽의 구름의 종류는 좁고 높은 저근형 구름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온난전선 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는 층운형 구름이 생겨요. 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더 이야기를 해보면 어디에 생겨요 구름이? 지금 선생님 어디다 그렸냐면은 온 한랭전선의 살짝 뒤쪽에 그렸죠. 한랭전선에. 그래서 저근형 구름이 어디에 생기냐면 한랭전선의 뒤쪽에 생깁니다. 그리고 층운형 구름 같은 경우는 온난전선의 찬 공기 위쪽으로 생기다 보니까 온난전선의 앞쪽에 생겨요. 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음 시간에 온대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저근형 구름이 생기다 보니까 한랭전선 쪽에는 이제 비가 오게 되는데 강수 형태의 비가 오게 되는데 좁은 지역에 구름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비가 오냐면 여기는 소나기가 와요. 비가 막 소나기 같은 경우는 막 장대처럼 막 쏟아지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맑아져 있고 네,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것도 봤냐면은 약국에서 딱 나왔는데 왼쪽은 비가 오는데 오른쪽은 비가 안 오는 경우도 네, 봤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소나기죠. 그런 것들이 좁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소나기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강수는 한랭전선 뒤쪽에는 저근형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에 의해서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공기가 아니죠. 찬 공기 위쪽에 구름이 생기고 완만한 기울기를 가진 곳을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넓게 생겨서 충운형 구름이 생겨서 여기는 비가 오면은 넓은 지역에 비가 내리겠죠. 아까 소나기 내리는 지역은 좁은 지역이었죠.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요.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립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흐린 날에 비가 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먹구름 껴있고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장마 때 빼고 그러면은 이때는 비가 조금 약하게 오면서 계속 하루 종일 오는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강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아까 잠깐 속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동하는 속도
어디가 더 빠르다고 그랬어요? 한랭전선이 빠릅니다. 온난전선보다. 그래서 나중에 겹친다고 그랬습니다. 회색전선으로 된다고 그랬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온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거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처음에 이쪽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디에 서 있냐면 여기에, 여기에는 여기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나는 어느 공기에 있어요? 찬 공기에 있나요? 따뜻한 공기에 있나요?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으로 놨을 때 첫 번째 그림은 나는 따뜻한 곳에 있어요. 그렇죠? 한랭전선의 앞쪽입니다. 한랭전선의 앞쪽인데 이때는 따뜻한 공기 쪽에 있죠. 그런데 이동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처음에 사람이 동쪽에 서 있는데 우리나라는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들이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처음에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처음에 따뜻한 공기 쪽에 서 있다가 지금 한랭전선의 앞쪽은 따뜻한 공기죠. 네, 따뜻한 공기인데 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는 찬 공기 쪽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는 원래는 따뜻했다가 나중에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추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네, 언제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한랭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기온은 낮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온난전선을 볼 텐데 이 온난전선도 마찬가지로 나는 처음에 어디에 서 있었냐면 찬 공기 쪽에 이렇게 서 있었다라는 거죠. 나는 찬 공기 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이제 서에서 동으로 공기들이 이동을 하죠. 기단이 이동을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네, 이렇게 나는 따뜻한 공기 쪽에 서 있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처음에 온난전선의 앞쪽은 찬 공기였고 나는 온도가 기온이 낮았었다라는 거예요. 추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을 하면 공기들이 이동을 하면 점점 뒤쪽으로 따뜻한 공기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온난전선의 앞쪽은 차가웠다가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어떻다?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어떻게 되느냐? 기온이 온난전선이 지나가고 나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다음 시간에 온대 저기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다시 이거를 이해를 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온대 저기압 그리고 뭐 기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